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옆풍당당 에필랑 칙칙 상담계 촌 맥바이어 묻지마 간디입니다. 손 맥과요. 촌 맥바이어. 그게 누구지? 이번에 알아맞히려고 그랬고요. 촌 맥바이어. 누군지 몰라요. 굿 윌 헌팅이라고 있어요. 굿 윌 헌팅. 그 영화는 알아요. 맷 데이먼 나오는 199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맷 데이먼 나오는 거. 네. 로빈 윌리엄스랑 로빈 윌리엄스가 거기서의 그숀 맥과이어 역을 맡은 거예요. 숀 맥과이어. 교수님. 심리상담자의 네. 의자 교수. 그렇죠. 심리상담사제 전문 심리상담사인데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냐면 어지간한 유명한 그 명화 같은 거 이렇게 평점을 보면 네. 네이버 평점 이런 거 보면은 뭐 한 9.8 막 이래요. 이건 10.0이야. 아 진짜요? 10점. 남자 여자 성별도 똑같이 10.0. 대단한 영화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인공이 저기지 맷 데이먼이 네네. 맷 데이먼이 윌 헌팅 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굿 윌 헌팅이야. 굿 제목이 굿 윌 헌팅. 너 잘했다 이거야. 뭐 굿 좋다. 네네. 얘가 이제 굉장히 천재라고 수학적인 천재. 네네. 그래서 어지간한 뭐 대학교 가가지고 뭐 교수도 헤매고 있는 걸 얘가 그냥 일사천리로 촥촥 해가지고 막 풀고 뭐 칠판에서 막 한 방에 풀어버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아웃사이더. 네네. 늘 겉돌고 빈민가에서 어울리고 하여튼 그래 애가 뭐 상처가 많아. 근데 그 상처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알코올 중독자 양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양아버지가 엄청나게 학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학대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지금의 그 인성 천재인데 불운한 천재지. 불행한 천재. 이렇게 돼가지고 늘 애가 위축돼 있고 패배주의적인 시각 막 이런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극단적인 거지 뭐 머리는 천재인데 이 어떤 정서적인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모모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직업도 혼자 하는 막노동이나 뭐 그렇죠. 청소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저기 뭐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들 뭐 그냥 그런 불황아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고 삐딱해.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 숀 맥과이어를 만나가지고 숀 맥과이어 이 교수를 만나가지고 네. 이제 상담을 하는데 삐딱하지. 삐딱한데 상담을. 제가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됐죠? 기억이 안 나네. 계기는 잘 모르겠네.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만났어 어쨌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걔가 이제 대학교에서 명문대에서 청소부를 하면서 수학과 건물에서 막 칠판에 있는 문제를 막 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체 어떤 천재가 이런 거를 푸는 거냐 했는데 아마 그 장면에서 딱 걸려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된 것 해서 같은데. 어쨌든 그 아닌가? 숀 맥과이어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굉장히 공을 들여요. 네. 공을 들이지. 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얘가 이제 완전히 거의 고쳐지는 이 트라우마 고쳐지는 그 숀 맥과이어가 이 맷 데이먼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얘가 이제 윌 헌팅한테 하는 얘기가 It's not your fault.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계속 강조한단 말이야. 네.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왜 너 잘못이 아니냐 그러냐면 이 패배주의, 이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어쨌든 적응 못하는 거, 부적응 이런 게 너 잘못이 아니란 얘기지. 양아버지 잘못이죠. 더듬어가면 양아버지도 뭐 지가 만약에 입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러겠지. 뭐 이 자식 밀 헌팅 이 자식 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그런 거지 막 지 항변했겠지.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지. 그 양아버지는 얼마나 학대하면서 뭐도 못하는 알코올 중독 빠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학대를 했는데 오늘날 똑같단 말이야. 바람을 핀 가해자 그 뇌가 망가진 그 남편이 그렇게 그냥 아내한테 퍼붓고 그냥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계속 이런단 말이야. 막 지적질하고 너 때문이다. 네가 옛날에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그래서 아내가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똑똑한 아내도 심지어 뭐 전문직 이런 아내분들도 막 손을 놓더라고 폐업 수순으로 들어갈 정도로 의사인 분들도 있는데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고. 아내분이 아무리 정상적이고 바르게 이렇게 자라왔으면 뭐하냐고. 이러한 바람에 미쳐가지고 상간녀한테 미쳐가지고 이렇게 발광하는 남편의 이 지적질 학대, 일종의 학대죠. 정신적 학대. 네네. 뭐 폭력도 쓰기도 하지. 그런 거에 이렇게 트라우마 생긴 아내분들한테 저는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이게 이제 숀 맥가이어가 계속 끝장면서 얘를 딱 붙잡고서 그렇게 빡 한다고. 네. 그때 얘가 이제 울음 터뜨리면서 이렇게 그런 거란 얘기예요. 상담계 숀 맥가이어 되고 싶습니다. 늘 희망사항이지 뭐. 네.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안 갔지만.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분도 뭐 심리학자고, 이제 저도 이제 그쪽에 분야에 있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결이 다르죠. 저는 그런 견은 잘 못하겠더라고. 닭살 돋아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아내분한테 눈을 마주치면 보면서 뭐 이런 건 못하겠어. 예, 무슨 이렇게 어쨌든 그런 식의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 많으면 남편 바람 못 잡는다. 말이 많으면 안 돼. 절대. 맞아. 근데 말이 많아. 바람이 많아. 네. 자꾸 따져먹고 싶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바람에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 5종 세트 늘 강조하잖아. 설득, 호소, 눈물, 헌신, 자학. 네. 이 중에 설득, 호소, 눈물 이게 말 많은 거야. 이게 설득, 호소, 눈물이. 눈물도 그냥 흘리고 있진 않아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지. 네. 그러니까 결국 설득도 말로 하는 게 설득이고 그치. 호소는 막 격정적으로 하는 게 호소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대. 이거 5종 세트 중에 3종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한단 말이야. 이거 막 그러면서 야 네가 왜 그랬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왜 그랬냐 그러면 뭐 답이 나오나?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지. 자기도 얼떨결에 빠져가지고 이미 정서의 강을 넘었는데, 이미 깊어졌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랬냐 중요한 건 아니지. 왜 그랬는지 알면은 뭐 이걸 고칠 수 그렇죠? 있나? 뭐 원인이야 이 사람 자체의 끼에 의해서 나온 거지. 뭐 그거 뭐 굳이 뭐 그거 뭐 따지기 뭐 상대방이 인정 안 하는데 뭐 왜 따지는 얘기. 그리고 원인 물어봤자 그렇죠. 좋은 대답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네가 인간이냐, 네, 지적질만 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그것도 답이 없어요. 인간 아니거든. 그 순간에는 원래 인간이었지. 원래 인간계였는데 바람나면서 인간계에서 또 다른 좀비계로 간 거죠. 네. 그럼 뭐 언제부터 그랬냐, 뭐 어떤 사이냐, 니들이 뭐 이런 거는 또 왜 위험하냐면 언제부터 그랬냐, 아내분의 정보력 부재. 그치. 이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더 우습게 봐. 요거 봐라? 잘 모르네? 그치. 언제부터 그런지도 모르고? 미친년이라고 덮어 씌워야지. 그런 미친년이라고 덮어 씌우고 그냥 우리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별 사이 아니라 그러고 하면서 늘 하는 요런 멘트 또 날리지 상대방은. 네. 야, 네가 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요거 많이 해. 그러다가 이제 좀 아내분이 좀 더 하면은 네가 하는 그런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계속되면은 그러죠.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나한테 답답하면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치. 협박하지. 네. 너 나랑 안 살자고 이러는 거냐? 아니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그 여자 포기 못해.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근데 답이 없어. 말을 많이 하는 게 답이 없어요. 네네. 자, 그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발음을 못 잡냐? 그 이유가 있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아내의 지금 정신 상태가 제 정신이 아니야. 어차피 지금. 이 바람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 고통 이게 일순간에 몰려와가지고 바람핀 남편도 전두엽이 망가지고 편도체가 손상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듯이 이 바람을 알게 된 아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트라우마, 이 고통,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심신미약 상태죠. 네, 심신미약 상태야. 그래서 이성보다는 지금 굉장히 감성적이다. 감성적이면서 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내뱉는 말들이 제대로 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즉흥적인 거라고. 그때 뭐 내뱉는 뭐 야 이혼하자. 이것도 이혼하자고 해놓고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다니까 내가 이혼은 그건 아니지. 막 이렇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냥 막 내뱉. 전혀 감정 토로다 끝난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울림도 없고 상대방도 얘가 왜 이래 오락가락하는 모습. 오히려 더 질리고 우습게 보이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고진감래라고. 고진감래가 뭡니까? 고진, 고통이 다하면 감래, 달콤한 게 찾아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죠. 그게 아니야 원래는. 그럼 뭐예요? 고통 끝에 감성 온다. 고통 끝에 감정적이 된다. 감정적이 된다는 거구만. 고진감래. 고통을 많이 겪으면 감정적이 돼 사람. 감성적이 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덜컥 이혼하기도 하고. 자, 이게 나중에 후회하고. 감성이라는 게 2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감성이라는 걸 승화시키면 예술 작품이 나와.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거나 멋진
소설이 나오거나 글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림이 나오거나 음악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온다고. 이게 승화가 되면 네. 아름다운 노랫말, 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시도 나오고 한편의 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감성이 이 승화가 안 되고 퇴행이 돼버리면 횡설수설이 돼버려요. 횡설수설 그냥 좌충우돌. 네네. 막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하다가 자기만 다쳐. 안에 지금 마음 상태는 이게 승화된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고통을 받는 상태. 네. 고통 속에서 이게 퇴행된 상태란 얘기예요. 이걸 승화시키는 경우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아이 이렇게 고통받다 상대가 죽은 거야. 남편이 복성서여가지고 상간녀 배 위에서 차라리 대져버리면 상간녀 배 위에서 죽었거나. 네. 그래서 그 잔상은 남는데 그때는 승화될 수 있지. 그때는 고통이 막 지속되는 거 아니라 고통이 확 겪은 게 이게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미워할 대상이 없으니까.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상대한테 먹히지도 않고 상대방이 또 우습게 보고 이거 뭐야 그러면 피한단 말이에요. 네네. 상대방이 회피한다고. 왜냐면 횡설수설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후회하고 계속 이런다고. 하고 후회하고 하는 게 이게 지속돼. 여기다가 또 더 이걸 악화시키는 게 또 술을 먹어. 더 해 그러면 술 먹고 막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하고 막 그런다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안 좋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내 뇌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말뿐만 아니고 판단도 그렇죠. 중요한 판단은 그럴 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판단을 내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네. 그 아내분들한테 머리는 제가 쓸 테니까 행동만 하십시오. 머리 왜 쓰려고 하십니까? 맞아. 지금 아내분들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벌써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 상태도 지금 제정신 얼굴도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온전하지 않지. 아무리 미인이고 진짜 타고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간 귀티가 나고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바람으로 고통을 한 달, 두 달 겪으면 거의 뭐 망가져요 사람이. 그쵸.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머리까지 쓰느라고 하지 마시라. 머리는 제가 쓸 테니까 그냥 행동만 하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 자, 첫 번째는 그거고 이제 두 번째, 왜 말을 많이 하면 바람 못 잡냐? 일단 바람이 난 남편한테 먹히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먹히지가 않아. 어떤 말이든. 네네네. 그렇죠. 100마리 무효야. 100마리 무효. 100가지 말을 해도 안 먹혀. 왜냐? 그치. 늘 강조하지만 바람이 나는 순간 남편은 이미 뇌가 망가져 있잖아요. 뇌가 망가져가지고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판단력, 계획력, 판단력, 옳고 그름 구별을 못하는 상태인데 일종의 약간 반쯤은 정신병자인 상태. 이런 사람 붙잡아놓고 무슨 얘기가 됩니까? 얘기 안 된다니까. 상대도 알아. 상대도 아니까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됐어. 막 그럼 피하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답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뇌가 손상됐다. 그래서 바람난 남편 붙잡아놓고 어떤 얘기를 해도 안 통한다. 치치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안 통했잖아요. 통했나? 뭐 좀 해보지. 좀 노력했었다며. 뭐 무말랭이 안 주니까. 아니 구구절절 무말랭이 안 준다고 꼬투리 잡고. 네. 곰팡이 스럽다고 꼬투리 잡고. 일단은 구구절절 막 카톡을 보냈죠.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었던 것 같다. 돌아와라.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한마디는 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왔더라고. 그때 느꼈죠. 요거 이상한 거지. 됐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미안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거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형국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촉이 따갔죠. 그렇죠. 그 한마디로. 요건 여자다. 요 여잔데? 응. 그러고서는 제가 그렇죠. 그때부터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거 해봤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아니 그때 뭐 회사 쳐들어와서 막 해봤지. 박살내고 그럴 때도 상간녀 박살낼 때도 뭐야 근데 남편이 옆에서 삐질삐질 했을 때도 그때도 뭔가 미련이 있었으니까 가서 한 거거든. 아니 저는 그 남편이 진짜 돌아오게 하려고 했죠. 그렇죠. 돌아오게 하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해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미리 간디님의 글도 다 읽었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 사연도 다 읽었었고 해가지고 바람난 걸 안 후에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를 완전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완전 대처법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부모님들 시부모님들이 설득, 호소, 자학, 헌신 다 했지. 시부모님들이 네.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나한테는 통해. 그것도 안 통해. 야야 너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얘기해볼게. 야야 너. 안 통해. 안 통해. 야 너무 고양이도 구석으로 물리면은 그렇지. 안 된다 막뭐 작작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보고 대처법대로 너무 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나를 막 잠재우면서 워워 이렇게 하면서 그래. 뒤에서
다 한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시어머니 울고, 네. 시아버지 담배 뻑뻑 피면서 너 때문에 우리 노후는 망했다. 난 이제 식구들 얼굴 못 본다. 나는 이제 고향도 못 내려간다. 네. 나는 손주들 보면서 사는 게 내 낙이자 그렇죠. 꿈이었는데 내 그렇죠. 인생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막 설득, 호소 막 다 한 거야. 눈물 막. 안 된다니까. 안 와. 지 애미애비가 해도 안 안 통해. 돼. 자식도 안 통해. 자식이 울고불고 안 돼, 아빠 안 통해, 안 엄마랑 이혼하지 마 해도 자식도 뿌리치고 나가는데 안 돼, 바람난 안 돼. 새끼들이 부모도 안 되지. 지 부모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도 안 통하는데 마누라가 그거 한다고 되겠냐고요. 아니, 딴 년을 이미 품은 남자가. 그러니까 어떤 아내분들은 그런다고 아우.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너무 불하지 마. 아우 정말.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뭐 애한테 뭐 좀 집 나간 남편이 있는데 뭐 애한테 카톡 한번 보내라고 해볼까요? 구구절절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물론 애니까 자기 핏줄이니까 뭐 애한테는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애한테 뭐 다정하게 하겠지만 아빠가 뭐 조만간 갈게 이렇게 하겠지만 돌아오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돼. 안 통한다니까. 그래 말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 굳이 왜 하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이 좀 어느 정도 크잖아요.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한테 뭐 야 아빠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지금 아빠가 저러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너 막 그래가지고 막 아들이랑 남편을 막 싸움을 붙이고 막 이런다고요. 아들이 막 그게 할 짓이야? 아들이 남편 멱살 잡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들이 자기 아버지 멱살 잡고 그러면 네, 괜히 집안 분위기 봐요. 더 안 좋아지고 그래. 남편 더 튕겨나가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자식 이용해가지고 눈물 설득 호소 이거 하지 마 안 제발. 통해요. 왜 그렇게 자식들을 그거는 자식한테도 트라우마. 자식 인생도 안 좋은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아내분들이 그때 심신미약 상태니까는 누군가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요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설 용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해야지 왜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아니, 근데- 총알맞이 세워가지고 왜 그러는 거냐. 아니 이런 경우는 있지. 이제 좀. 자식이 이제 스스로 다 알고 이제 먼저 알고 이제 떨쳐 일어나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경우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럴 거지만 수는 있지만 자식을 이렇게 활용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어차피 안 통해요. 어차피 안 자식은 통하거든요. 안 통한다. 자식만 상처받거든요. 다만 이런 거는 좀 든든하지. 이제 상간제 치러 갔을 때, 상간제 박살 내러 갈 때 동행 정도 해주는 건 좀 든든할 수 있지. 해주겠다 그것도 그러면. 자식 괜히 데려가가지고 험한 걸 보이지 말고 시대 식구 데려가요. 아니 또 자식들이 시어머니 앞세워. 자식들이 또 상간녀 아주 잘 치더라고. 찰지게. 그때 그분 있었잖아요. 찰지게 잘 쳐요. 자식들이 왜냐면 대부분 자식이랑 같이 가는 생각났어. 분들, 자식이랑 같이 가는 분들은 이렇게 웃기다. 약간 멘탈이 약하고 이러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막 우물쭈물하는데 옆에서 자식들이 막 특히 그 딸들이 잘하더라고. 야 이년아 저년아 너이 온갖 쌍욕을 다 하더라고. 그쵸, 그쵸. 특히 딸 2명 데리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 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딸 대동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따님이 어머니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고 자식분들이랑 상담을 하는 분도 많죠. 예, 어쨌든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남편한테는 안 먹힌다. 상간녀 칠 때는 좀 이렇게 좀 든든한 그게 어떤 조력자가 될 수는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네. 이유는 못 잡는 이유는 아내의 무지와 계획만 드러내게 된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네네네. 일단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것저것 캐물어. 일단 캐묻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캐묻는 순간 상대방은 얘가 모르네? 그치. 모르네. 내가 들킨 것까지만 인정하지. 이렇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이 말하면 안 된다. 캐묻는 거는 아내의 무지만 드러내. 그리고 자꾸 너 이럴 거야. 내가 앞으로 가만 안 둬. 내가 자꾸 말끝에서 그런 게 나와요. 너 내가 그년 가만 둘 줄 알아? 내가 그년 집도 알아냈어. 내가 내일 그년 집에 갈 거야. 너 그년이 그거 직장 그러니까. 다니는 거 너 그 직장 내가 언제 몇 시에 갈 것 같아. 이런 얘기.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직장 쫓아갈 거야. 야, 내가 변호사 만났어. 다 지금 상간녀 소송 지금 준비 중이한데 가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근데 그런 거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셔. 너무 많이 하셔. 저희랑 상담을 하고서도 그 실수를 아니, 한다니까요. 그게 왜 여기서 그러- 그거를 딱 배워가지고 그게 그걸 왜- 거기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마디부터 그래서 첫 마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말 얘기를 끝에. 막 대화 끝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말 끝에 맞아. 계획이 나온다 이런 맞아.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막 처음에는 그 얘기 할 생각 아니었어.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인간이 귀뚱으로도 안 듣고 이게 듣는지 마는지 막 그러니까. 전혀 임팩트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점점 센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계획까지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그년 남편 만날 그러니까. 거야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 남자는 가만히 다 듣고 이제 뒤에 가서 상관녀한테 그래서 딱 준비시키지. 자기야 이거 번호 차단해. 그리고 당분간 그날 집에 들어가지 마. 그날 반찬에 그날 휴가네. 요 때까지 그치? 휴가 써. 그리고 휴대폰 번호 바꾸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소송 건다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변호사 알아보자. 어. 이게 뭐냐고. 그치? 아니 전쟁이라는 거는 기습 공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적들에게 아니 남편이 적으로 안 보여서 그래. 남편도 적이에요. 그 순간에는 상간 옆편에 딱 들어간 거라고. 적들한테 왜 작전 계획을 미리 알려주냐는 얘기예요. 절대 하지 말라. 근데 그게 말 끝에서 나와 모든 게 이런 노출이 이성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감성적으로 막
퍼붓는 거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떤 얘기 끝에 남편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받아주다가 삘이 올라가지고 싸움이 되다가 말 끝에 계획을 막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남편들끼리 이 교활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이렇게 넛지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니지, 회사에 찾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떠본다고. 그럼 그때 아내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너가 다음 계획은 뭐냐? 막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 여자에서 너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 슬쩍슬쩍 떠봐요. 그래서 지난번 회에 남편 제압하는 화술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간결체로 가시라고. 지극히 간결체. 그래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면 짧게 두 마디 이상 그 대화에 말려들면 안 돼. 대화에 말려들면은 처음에는 뭐 대화하는 맛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결국 싸움으로 끝나거든요. 네. 싸움 끝에 말 끝에 여러 가지가 다 나와. 그러면서 남편과는 골은 더 깊어지고 계획은 다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허무해지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라고. 야 됐어 빨리 정리해. 또 뭔 얘기하면 봐서 뭔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면 또 글쎄 뭐 이런 것만 하지만 얘기야. 오히려 상대방이 아유씨 대화가 안 통하네. 남편 입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나와야지 아내 입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애가 나오면 안 돼요. 아내 입에서 대화가 안 통한 애가 나오는 순간 벌써 지기 시작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에서 아유씨 이게 뭐 말이 안 통해 씩씩거리게 만들려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남편이 막 비이성적인 막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나를 막 까고 내 옛날 얘기하고 그래도 말려들지 말라고. 그죠. 과연 그럴까? 진실은 그럴까? 뭐 이런 거 그냥 빠지라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도 삼키세요 말을 꿀꺽. 그죠. 삼켜야죠. 그리고 또 뭔 얘기하면은 됐고 지금 그 얘기고 왜 해? 빨리 정리해. 그러면 야 그럼 너 뭐 앞으로 어쩔 건데 그걸 내가 왜 얘기해? 너 뭐 이혼할 거냐? 나도 몰라. 그 다음 단계가 이혼이냐? 봐서. 이렇게 하는 얘기야. 또 뭐 하여튼 계속 뭔 얘기지. 야 걔랑 나랑 문제가 아니라 원래 너랑 나랑 문제야. 걔는 왜 건드려? 걔랑은 관계없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그 말이 이제 열불나지. 근데 제 얘기를 명심하라고. 절대 그 말려들면 안 돼요. 그 말 끝에서 하여튼 안 좋은 게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럴 때는 막 아내 탓하면서 걔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과연 그럴까? 뭐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좋은 건 이거야 그냥.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코 한번 보라 그냥. 아우 배부르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늘 천정을 이렇게 보면서 깊은 그래 날씨가 참 선선해지고 있지? 야 너 피곤하니까 빨리 자. 오히려 아내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 근데 맞아. 오히려 남편이 야 나 잘 거야 피곤 나 출근해야 돼 나 건드리지 마 어쩌지 이러는데 얘기 좀 해.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서 나랑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나랑 어떻게 보자는 거야. 그러면 더 도망가. 남편 입장에서는 피곤해. 근데 더 우습게 보이죠. 더 우습게 보여. 이게 저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먼저 막 대화하자 그러고 카톡을 이렇게 병신처럼 막 2만 90 보내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단답형으로 그쪽에서 날아오다가 그래. 우리 매뉴얼대로 상간녀 치고 남편은 개무시하고 막 남편이 회사 쳐들어가고 하니까는 남편이 그때서야 막 대화 좀 하자. 그쪽에서 그때 가서 장문의 카톡이 오고. 그때서야 그 새끼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 내가 일십하거나 응응 이렇게 보내거나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안달이 나가지고 먼저 대화하자, 뭐 만나자, 어떻게 할 거냐, 왜 대체 왜 그러냐 뒤 꽁무니를 졸졸 쫓아오면서 얘기해요. 그때 이제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이 새끼 수세에 몰렸네, 딱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반대로 돼가지고 아내분이 남편 뒷꽁무니 졸졸 쫓아다니면서 대화 좀 하자 어떻게 할 거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확실히 만들려면 이게 이체라고. 이체를 명심하시라고. 이체. 이체. 자, 말은 간결체. 행동은 비바체. 이체입니다. 물론 아이 어이의 차이인데 체냐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은 간결체. 만연체 안 됩니다. 간결체. 행동은 비바체. 빠르게. 맞아. 그게 빠르게잖아. 비바체. 행동이 안단테 안 돼. 느리게 안 돼. 비바체 행동은. 자, 그러면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자, 돌발. 네. 돌발 질문. 예. 근데 아내분들이 왜 그렇게 남편이랑 어차피 내 편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대화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일단은 원래 고통받은 사람의 몸부림인 거지. 그건 본능적인 거죠. 막 뭔가를 왜냐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사실은 대화가 다가 아니야.
한 10개 중에 대화가 50%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고통 호소지. 그냥 울부짖음. 막 이런 거죠. 그냥 고통, 이게 그냥 섞이는 거지. 원래 고통받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이게 당장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하는 거죠. 붙잡아 보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 고통 때문에 하고 막 하는 거지. 그나마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근데 이게 이상착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한테 막 섹스하자고 덤비고. 그건 괜찮아. 그냥 마음만, 그런 건 다 해도 되는데, 아니, 어떡해. 몸을 움직이는 거는 뭐 정보가 노출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그건 하세요. 붙잡아 들려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거에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걸로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주고, 뭐 야동에 나온 걸 다 따라해줘가지고, 상간녀한테 갔던 남편이 나에게 온다? 나의 이런 부부관계 때문에 그거는 100% 실패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미 정서의 강을 건넌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즐긴다는 차원에서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상성욕 해 그냥 남편도 거부하지 않으면 네네. 다만 행동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간녀 치고 박살내고 막 이런 거는 비바채 빨리 네. 그리고 말은 간결하게 부부관계 하면서 또 자꾸 부부관계 끝나고 나서도 괜히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자꾸 붙잡아 놓고 이제 뭔가 대화될 것처럼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위험한 그냥 거지. 코 골고 바로 자라고 그냥. 네, 그게 위험한 거죠. 돌아놓고 몸 섞고 나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할 거를 못해요. 딱 돌아놓으면서 그냥 혼잣말로 개운하다 이러고 자 그냥. 그게 좋아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풍당당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부산 상담센터를 오픈 예정이에요. 9월 초부터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대면 상담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풍당당 예. 카페에도 들어오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